만약에 데이터로 건물을 짓는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럼 뭐가 제일 먼저 필요할까요? 바로 설계도겠죠. 오늘은 데이터 세계의 건축가가 되기 위한 필수 도구, 바로 이 데이터 모델이라는 설계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 5가지 단계를 쭉 따라오시면 어느새 여러분도 데이터 모델링의 기초부터 실제 적용까지 완벽하게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자, 그럼 첫 번째 질문부터 시작해보죠. 우리 주변에 이 복잡하고 어떨 땐 좀 지저분하기까지 한 현실 세계를 어떻게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깔끔한 정보로 바꿀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이 바로 데이터 모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모델링이라는 건요, 그냥 데이터를 막 쌓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이 복잡한 현실 세계를 아주 꼼꼼하게 분석해서 정보 시스템이라는 건물을 지을 튼튼한 뼈대를 세우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방을 만들고 문은 어디에 달고 창문은 어떻게 낼지 이런 걸 체계적으로 설계하는 거죠. 이 과정의 핵심은 뭐랄까, 3가지 마법 같은 단어에 있어요. 첫째는 추상화, 불필요한 디테일은 싹 걷어내는 거죠. 둘째는 단순화, 진짜 중요한 알맹이만 딱 남기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명확화, 누가 봐도 아하 하고 바로 이해할 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 이 3단계를 거치면 저 복잡했던 현실이 드디어 우리가 쓸 수 있는 멋진 모델로 재탄생하는 거예요. 좋아요. 그럼 이 설계도를 만드는데 꼭 필요한 기본 재료는 뭘까요? 딱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주 간단해요. 첫 번째는 엔터티예요. 우리가 데이터를 저장하고 싶은 바로 그 주인공들이죠. 예를 들면 고객이나 제품 같은 것들요. 두 번째는 속성인데요. 이건 그 주인공들이 가진 구체적인 정보들이에요. 고객의 이름이라던가 제품의 가격 같은 거요. 마지막으로 관계, 이건 이 주인공들을 서로 연결해주는 끈이라고 보시면 돼요. 고객이 제품을 구매한다처럼요. 이 3가지만 있으면 기본적인 설계는 끝나는 겁니다. 자, 그럼 기본 재료는 알았고 이 설계도가 실제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 구체적인 과정을 3단계로 나눠서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첫 단계가 바로 개념적 모델인데요. 이건 말 그대로 아이디어를 간단하게 쓱쓱 스케치하는 단계예요. 실무에서는 사실 속도가 중요하니까 종종 건너뛰기도 합니다. 그 다음이 진짜 중요한 논리적 모델이에요. 이게 바로 아주 상세한 청사진이죠. 여기서 중요한 건 특정 데이터베이스 기술 같은 건 생각 안 하고 순수하게 데이터의 구조만 정의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물리적 모델은 이제 실제 공사에 들어가는 시공 가이드라고 할 수 있죠. 논리 모델이 무엇을 담을지 정했다면 이 물리 모델은 어떤 기술을 써서 어떻게 담을지 아주 구체적으로 정하는 단계인 겁니다. 이렇게 모든 모델링 과정이 끝나면 그 최종 결과물로 데이터베이스 스키마라는 게 딱 나옵니다. 이 스키마는 데이터베이스의 모든 구조와 규칙을 담은 뭐랄까 공식적인 최종 설계도라고 할 수 있어요. 사용자가 보는 화면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인 논리 구조, 그리고 실제 데이터가 저장되는 방식까지 모든 걸 다 포함하니까요. 진짜 완전체 설계도인 셈이죠. 근데 이 구조가 진짜 멋진 이유가 있어요. 바로 데이터 독립성이라는 엄청난 유연성을 우리에게 선물하기 때문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논리적 독립성 덕분에 우리가 설계도의 일부를 좀 고쳐도 우리가 쓰는 앱은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물리적 독립성 덕분에 데이터를 저장하는 창고, 그러니까 서버를 옮기거나 더 좋은 걸로 바꿔도 설계도 자체는 그대로 쓸 수 있는 거죠. 왜냐? 바로 무엇을 담을지와 어떻게 담을지를 아주 똑똑하게 분리해놨기 때문이에요. 정말 대단하죠? 자, 그럼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핵심은 좋은 모델, 좋은 설계도에는 몇 가지 중요한 규칙이 있다는 건데요. 이걸 지키지 않으면 큰일 나겠죠? 그래서 좋은 설계를 위해 반드시 피해야 할 3가지 흔한 함정을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함정은 비유연성이에요. 업무 방식이 살짝 바뀌었다고 모델 전체를 막 뜯어 고쳐야 한다면 그건 잘못 만든 거죠. 두 번째는 중복성. 똑같은 정보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으면 나중에 뭐가 진짜인지 헷갈리고 관리도 안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 비일관성입니다. 이거 진짜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쇼핑몰 앱에 내 주소가 집 주소랑 회사 주소 2개가 등록되어 있는데 시스템이 헷갈려서 택배가 엉뚱한 데로 가는 상황, 상상만 해도 끔찍하죠? 바로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 데이터의 관계를 명확하게 해야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섹션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이 모든 조각들이 어떻게 하나로 합쳐지는지,
그리고 우리가 왜 이렇게까지 노력을 기울여서 데이터 모델링을 하는지 그 진정한 힘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결국 데이터 모델링은요, 복잡한 시스템의 전체 구조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지도를 그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도를 보면서 체계적으로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뼈대를 제공하죠. 또 개발 과정에서 우리가 이때 이런 결정을 했었지 하고 기록하는 중요한 문서가 되기도 하고요. 각자 다른 역할을 맡은 개발자들이 서로 헷갈리지 않고 자기 일에만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기도 합니다. 결국 좋은 모델은 복잡한 시스템이라는 거대한 미로를 헤쳐나갈 수 있게 해주는 가장 믿음직한 나침반이자 강력한 도구인 셈이에요. 그리고 이 모든 이론이 실제로 어떻게 구현되느냐? 바로 이 ERD, 즉 개체 관계 다이어그램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개발자들은요, 그냥 감으로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에요. 보시는 것처럼 엔터티를 전부 찾고 그걸 다이어그램에 배치하고 관계를 설정하는 이 6단계의 논리적인 과정을 차근차근 밟아 나가는 거죠. 이렇게 체계적으로 그리니까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있는 단단하고 명확한 청사진이 완성되는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은 데이터라는 세상의 설계도를 그리는 법을 배우셨습니다. 이 청사진이 바로 여러분 손에 들려 있어요. 이걸 가지고 여러분이라면 가장 먼저 어떤 멋진 시스템을 설계해보고 싶으신가요? 여러분의 그 상상력이 어쩌면 바로 다음 세상의 혁신을 만드는 시작점이 될지도 모릅니다.